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눈부신 햇살이 반길 것이고 좋은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줄 것이고요.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작은 노트에 써놓을 어느 시인의 감성글 한 줄이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드리는 행복 주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여기용입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강혜연이 부릅니다. 정들까봐. 문고리를 걸어 잠든 채 맘의 문을 닫아버린 나 말라버린 내 감정에 다가오는 사람마저 사막 속의 모래 알 같아. 그 사람 못 잊어 상처만 주고 가 나쁜 그 사람. 난 왜 알면서 이럴까. 내게 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정들까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정들까봐 내 안에 나를 가두죠. 아하, 이제는 보내라 그대와 정들까봐. 그 사람 못 잊어 상처만 주고 가 나쁜 그 사람. 난 왜 알면서 이럴까. 내게 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정들까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정들까봐 내 안에 나를 가두죠. 아하, 이제는 보내라 그대와 정들까봐. 그대와 정들까봐.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는 멋진 수필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시에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동원 수필가님이신데요. 조동원 수필가님의 작품 세계를 조명해보고 수필가로서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조동원 수필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필가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경의 문화가산책 애청자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수필을 쓰고 있는 소개받은 조동원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걸음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어젯밤에 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니 눈은 구경도 못하겠어, 그죠? 네, 그래서 네. 다행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자, 조동원 수필가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문학 분야, 특히 그것도 수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 현직에서 중학교에 근무했었는데 선배들이 퇴직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지 긴 남은 시간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여행이었는데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은 긴 시간은 일회성은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고 그런 것이죠. 운동을 하고 글쓰기를 하자.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인 면을 키워가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운동은 골프를 찾았고 글쓰기는 청주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충북대 평생교육원 김호은 교수님 글쓰기 공부에서 시작을 해갔고요. 네. 정말 좋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주서 글쓰기 공부를 시작했다가 세종으로 왔고 세종에서는 박종희 선생님하고 지도받으면서 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한데 참 저도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제 등단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청주에서 평생교육원 다니면서 주 1회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었는데요. 네. 쓴 글을 발표하고 첨삭하며 정리한 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수필반 4년 차인 2017년 푸른슬 문학회에서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쓴 올갱이꽃 그리고 학생들 수행평가를 한 달의 언어로 신인상을 받고 그것이 등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직에 있다 보니 남들 2년 만에 등단하는 게 전 4년이나 걸렸습니다. 달의 언어는 특히 2021년에 제가 출간한 수필집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다행이죠.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달의 언어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달이 하는 언어는 어떤 걸까 하는 굉장히 참 멋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달의 언어는 사실은 중학교에 이따가 저기 읽어드릴 수필에 나오겠지만 네네네. 중학생들에게 그냥 교실서 배운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과학과 연결된 걸 찾다가 일주일 동안 연결 수업을 시키다 보니까 달의 모양이 변할 때 자기들의 성향도 달라진다라고 연결시키면서 수행평가했더니 그게 저한테도 오래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이렇게 뭔가 달의 언어는 예쁜 뭔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어때요? 시 말고 이제 저는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수필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죠. 네,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네, 문장으로 표현돼야 되고 그 문장이 내 생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과의 공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공감도를 찾아가면서 문장으로 연결하고 편협하지 않은 글을 쓴다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수필을 쓰시게 되면서 어떤 뭐 에피소드나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수필바에 들어갈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중학교 들어갈 때 친정아버님이 다이어리 하나를 주셨었어요. 전 그 다이어리가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 3권, 고등학교 때 3권, 대학교 때 4권, 결혼하기 전까지 2권 해서 12권의 일기장이 보물처럼 있었는데 결혼할 때 갖다 둘 곳이 없었어요. 시집에 갖다 두면은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 갖고 고민하다가 결혼식 한 2주 되니까 다 태워버렸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태우면서. 엄청 서운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필 쓰는 게 그때 후회됐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복원해 볼까 하는 마음이 커요.
지금도 복원이라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일기 쓸 때의 그 솔직했던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해마다 올해는 안 됐으니까 내년엔 해야지 하면서 또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올해도 준비해놨습니다. 흔히 스피릿 치유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현재의 삶과 연결시킬까 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스필이라는 글쓰기예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련이 해결되는,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한편 글 쓰고 휴 하는 안도감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서 내용 중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 일기장 같은 다이어리를 태워버리고 얼마나 마음 상하고 속상하셨는지 뭐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근데 지금 많이 후회가 되시겠어, 그죠? 후회되고요. 그리고 사실 남편한테 좀 미안한 게 남편이 저하고 사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쓰는 일기장을 알고 있고 안 보겠다고 꼭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못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져갔는데 남편이 더 상처를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이거 내용만 보고는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묻지는 않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은 글쓰기를 재미있어하고 즐겁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죠? 네. 네. 자, 방금 소개해 주신 사연 외에도 수필가로서 혹은 문학예술인으로 애정이 유달리 깊으신 듯한데 뭐 다른 구체적인 사연이 있으면 더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일기 쓰듯이 하루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수필 쓰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걸어가다가 하늘을 보면 구름이 보이고 그 구름을 같이 봤던 친구 생각나면 그 친구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의 글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글로 쓰고 친구한테 전화하죠. 오늘 이 이야기 글로 썼어. 이렇게 글들이 모아졌고요. 특히 아까 달의 언어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달의 언어 책을 출판하고 2년 정도 지났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입니다라는 뜬금없는 문자가 스팸인 줄 알고 연락을 안 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로 일주일 동안 달의 변화를 관찰한 수행평가를 한 학생이더라고요. 아.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연락받았어요. 25년 됐. 얼마나 반가웠고 또 얼마나 신기한 기억이었는지 몰라요. 그 학생도 그렇고요. 근데 그 학생은 지금은 40살이 넘은 중학생 학부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중학교 때 이야기를 글로 썼고 그 글이 이렇게 수필집으로 나와 있다고 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좋아했다고. 그런데 그때 선생님한테 못한 이야기가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둘이 막 전화하고 요즘도 가끔 전화하고요. 얼마 전에는 그 친구가 선물도 하나 보내줬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엉터리 선생님만 아니었다는 위안도 얻었었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기억이고 책을 서울 시내 서점에서 받고 세종에 있는 저한테 연락해 준 게 정말 대단한 기억인 것 같고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셨겠어요. 네. 책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됐다는 거가. 네, 그래서 막 자랑도 많이 했어요. 나 아, 이런 그러시구나. 기억이 있다고. 그리고 그러셨구나. 다른 학생들한테도 또 얘기해 줬고요. 네, 그렇군요. 그 제자분도 참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참 좋은 경험을 하셨고 참 그런 사연이 가슴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참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또 이렇게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보냈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수필가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근데 학교 다니면서 글쓰기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남들은 요즘 수필 쓰는 친구들 보면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무슨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그렇죠. 저는 많이 그러죠. 그런 상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잘한 건 책 읽는 거예요. 별명은 책벌레라는 별명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무슨 생각이고 제가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중학교 때 한국문학 전집을 읽기 시작했어요. 세계문학 전집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한국이니까 한국인의 감성에 접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문학 전집을 거의 다 읽었어요. 40권, 50권 되는 것. 오,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이광수님의 흙, 시문의 상록수까지는 다들 알아요. 근데 그렇죠. 김동인의 장편 소설 중에 대수양이 있다는 건 거의 모르더라고요. 근데 되게 묘사가 세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저는 중학교에서 과학 선생하는 자연계반이었는데 학교 도서관은 제일 열심히 다녔어요. 도서관에서 이쪽 구석에 대망이 32권이 있더라고요. 대하 무협소설인데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적은 책인데 그걸 다 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꼭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읽고 나서 임진왜란 하면은 정말 나쁜 일본의 침략이라고 기억하지만 그 책 속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엄청 어린 날의 그 힘든 시간을 다 겪어낸 정말 대단한 인고의 인간 승리였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와는 다른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책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책이구나. 정말 특별한 기억이었고 지금도 제 책 독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책 읽기는 참 좋아해요. 항상 가방 속에는 책 한 권씩은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요즘에 저도 책을 읽겠다고 어쩌다가 펴들면 몇 장 넘기지 않아서 벌써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대망에 나와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인데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걸 32권은 다 못 읽었고요. 네. 일부만 거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본을 통일했고 네. 어떤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지면서 그런 살아온 과거 그의 이야기들이 저도 굉장히 마음속에 남았던 그런 소설입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다경이 부릅니다. 산호라면. 붉은 태양 서산마루 아쉬움에 눈시울 불기듯 가끔씩은 잊혀진 당신 생각에 가슴 시리다 가슴 아프다 아쉬움 잊혀지고 살다 보니 가끔씩 생각나는 당신 모습을 너무 좋아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픈 흔적만 남긴 당신 약속도 초대도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내 가슴에 둥짙은 당신 간다 온다 말 없이 호련히 떠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사랑했어요 말 없이 보낸 세월이 미안하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필가님께서는 2017년도에 등단했다고 하셨는데 등단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등단 작품은 올갱이국과 달의 언어 두 가지입니다. 네. 올갱이국은 친정 부모님이 친구분들과 물가에 가서 올갱이를 잡아다가 가족끼리 함께 먹던 시절을 행복으로 기억해낸 이야기를 쓴 것이었고요. 달의 언어는 학교에 근무할 때 과학 수행 평가를 교실 수업으로 끝내지 않고 학교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를 관찰하는 숙제를 내주었던 기억을 엮은 글입니다. 근데 달의 언어 수행 평가 기억을 졸업한 학생들이 저를 만나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글쓰기는 세종 수필사랑에서 같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 수필사랑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 글쓰기 시작을 청주에서 했었는데 세종으로 이사 오고 와서 세종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세종에 글 쓰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세종 수필사랑이라는 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연락해봤더니 박종희 선생님을 연결해 주셨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한솔동 주민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세종 수필사랑이라는 모임이거든요. 박종희 선생님과 여러 회원들이 수필 쓰는 동아리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동아리에는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못해서 제가 좀 창피한 거지 떨어지나 싶은데 다른 회원님들은 전국대회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모여서 글쓰기 세종 수필사람 제3집을 올해 엮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출간 기념회 하고 우리끼리 큰 잔치를 했죠. 책을 놓고서요. 이 잔치할 때 어떤 선생님은 악기를 연주해 주셨고 어떤 선생님은 신앙송을 해줘서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주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로 네. 재미있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필가로서 어떤 자세로 활동해야 하는지 평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수필 쓸 때 우선 솔직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미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마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 누군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또 기억에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 마음을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문장으로 엮어내다 보면 문장에 문장이 연결되는 글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한 편의 수필이 완성되고 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는 속 시원함이 있어요. 이 속 시원함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필이 치유의 문학이란 말이 저한테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저한테 글쓰기는 응어리진 세상을 향한 억울함을 줄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그러한 마음을 열어가게 하는 수단의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글쓰기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 수필가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치유의 문학이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글을 쓰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누구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내다 보면 스스로 자기 마음도 좀 정화되고 차분하게 안정도 되면서 나름대로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문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필가님하고 참 공감 가는 부분이 크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필을 잘 쓰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다닐 때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배웠었는데 그냥 노트에 표현하면 다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노트마다는 노트에 표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 글을 읽어줄 독자와의 교감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필가는 더 많이 고민하고 일상에서 편협되지 않은 눈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 타인에게도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화시키지 않는 내 개인의 경험을 그렇지만 연결되는 어떤 힘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면 누군가 내 글을 읽으며 공감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거 저도 100% 공감이 가는 부분이네요. 수필가로서 앞으로의 포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제 수필집 달이 언어가 일종의 자서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음 수필집을 낼 때는 더 넓게 세상을 마주하며 내 주변을 품는 넉넉한 아줌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은 독자가 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지 않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독자와 함께 살아가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혹시 우리 조동원 수필가님께서는 수필을 쓸 때 관점이 되는 게 따로 있을까요? 가장 많은 소재는 하루하루 생활에서 빛나는 어떤 순간의 느낌입니다. 같은 일인데 다르게 보이는 특별한 감정.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꽃이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그 꽃을 같이 보았던 친구가 생각나고 그러면 그 친구에게 편지 쓰듯이 글을 쓰게 돼요. 이처럼 제 글의 소재는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기억일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세종시에 살고 계신 거죠? 네.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보면 이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가요? 아니요. 큰 건 아니고요. 네. 태어나기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어요. 아, 옥천. 네, 물 마른 곳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가족과 청주로 이사 와서 심지어는 결혼까지 청주에서 해서 계속 청주에서 살다가 5년 전에 세종으로 이사 왔습니다. 딸만 둘인데 큰 딸은 원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 딸은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는 남편과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옥천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고 저희 큰애가 또 거기서 또 공직에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뭐 두 분이서 이제 여기서 사시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수필관이 보니까 전혀 할머니 같지 안 느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 젊게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수필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마음으로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를 나도 해봤다로 바꿔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하시는 분들도 용기 내어 내년 한솔동 주민센터에 개설된 글쓰기반에 오세요. 그러면 저를 비롯하여 박종희 선생님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려워요. 한솔동 수필반에 등록을 한다면 중단하지 않고 글 쓰는 우리가 되어 더 오랫동안 글쓰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좀 잠시 쉬어가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동원 수필가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노래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노래는 우리 조동원 수필가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인데요. 어떻게 뭐 특별히 따로 선곡해 주실 만한 사연이 있었나요? 노래가 씩씩하고 우렁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침 시작할 때 가끔 유튜브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면 속 시원해집니다. 그렇죠. 모든 우리 삶이 모든 인생이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필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어떤 수필인지 한번 좀 낭독해 주시면 듣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낭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달의 언어 낭독하겠습니다. 달의 언어. 선생님, 달이 크게 떠 있는 하늘이 정말 높아요. 명수에게 전화해서 지금 같이 달을 보자고 했어요. 대학생이 된 수호가 보낸 카톡 내용이다. 참 밤하늘에 높이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예전에 숙제하던 생각이 난 모양이다. 한냉 건조하다는 우리나라 겨울 날씨 표현이 딱 맞는 요즘이라 달이 더 높게 보인다. 수호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했던 제자다. 그해 가을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달 관찰하기란 제목의 관찰일지 수행평가를 내준 적이 있었다. 방법은 하루 동안 달의 모양과 크기, 달이 떠있는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일주일간 관찰하여 매일매일 기록하고 최종 소감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그 숙제를 받자 처음에는 감을 못 잡겠다. 어렵다. 왜 이런 걸 해요? 하고 학생들이 불만을 했었다. 한번 해봐. 해보면 왜 이런 숙제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불만이 있으면 보고서 말미에 이 숙제를 마친 후 란에 소감문으로 적어내면 돼 하고 나는 말했다. 숙제를 내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라고 노래하는 김진수님의 꽃이란 시를 읽어주었다. 이처럼 모양이 매일 변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서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할 수 있는 달에게 나 혼자만의 특별한 이름을 붙여 의미를 부여해 보라는 거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일상들이지만 마음을 담아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특별한 무엇이 되듯 학생들도 달을 관찰하면서 달에게서 나만의 의미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낸 과제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비슷하다.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대하면 상대방에게도 내가 특별한 존재로 남게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곤 했다. 어제 본 달과 오늘 보는 달이 같은 달이지만 어제보다 오늘은 모양이 조금 더 커졌고 달이 지구를 공전한 만큼
위치도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며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은 달을 관찰하고 관찰일지를 작성하면서 교과서 안의 과학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각자 확인하며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달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지난달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 밝은 빛을 밝힌다. 그렇게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복하여 지구를 공전한단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크기가 작은 달이 지구와 나이가 같다는 사실에 아 하는 감탄사를 내게 됐다. 사람들은 이렇게 달에게 각자의 생각대로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달을 보며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달에는 방아 찧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의 과학은 달에 사는 태양빛을 받아 흰색으로 빛나고 달의 바다는 태양빛을 적게 받아서 어둡게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왜 하필 떡방아였을까? 아마도 그건 항상 배고픔에 힘들어하던 가난한 서민들이 달을 보면서라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힘든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을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주었었다. 조상들이 달을 보며 희망을 기원했듯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관심을 갖고 달을 관찰한 기억을 간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힘들 때 하늘을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란다. 달을 보면서 중학생 때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다. 그 기억을 발판 삼아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고 말했다. 밤하늘에 떠있는 높고 둥근 달을 보면서 나도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할 수 있으면 된다. 친구와 다툰 날은 하늘에서 빛나는 달이 한 달 만에 다시 둥근 보름달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화해했으면 좋겠다. 학생 시절 관찰 일지를 함께 작성하면서 느낀 즐거운 기억이 있으니 삶이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주일이 지나서 관찰 일지를 받아보면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내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분류하여 수행평가 점수를 주지만 제출한 학생들 대부분이 점수보다 더 수주한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안다. 이만하면 숙제는 성공이다. 선생님, 달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게 신기하고요. 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쓴 학생에겐 큰일을 했구나. 내가 어른이 되면 이번 기억을 되살리며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댓글을 달아준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달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보는데 눈물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라고 쓴 소감문엔 그 감정을 한참 생각하고 정리하면 멋진 시가 될 수 있겠네. 대단한데 라는 댓글도 달아주었다. 수업을 하다 보면 교사와 학생 모두 지치고 힘들 때가 많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반가운 문자를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잘 성장해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마음 가득히 자부심이 생긴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이런 내 마음을 주려 노력한다. 선생님, 달이 사라졌어요. 수의 카톡 문자가 한참 시간이 지나 다시 도착했다. 서쪽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거야. 괜찮아. 내일 저녁엔 오늘보다 더 커져서 다시 나올 거야. 우리 희망도 그렇게 오는 거란다 라고 답장을 해준다. 밤하늘의 달빛을 희망이라는 언어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된 제자가 세상에 또 다른 하나의 빛으로 변하여 살아가는 어른이 된 것을 알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낸 저녁 시간이었다. 달의 언어 전문을 다 읽어주셨습니다. 내용 중에서 어제 본 달, 오늘의 본 달이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듣게 됐고요. 또 아이들한테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또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런 달의 언어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했다는 그런 조동원 수필가님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좋은 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필을 쓰고 싶어도 망설이고 있는 분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선 집에서 꾸준히 뭔가를 쓰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혼자는 힘들잖아요. 누군가와 함께하면 내 글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한솔동 세종수필반에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지도를 따라 욕심내지 않고 뭔가를 써나가다 보면 한 편의 글이 만들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걸음이 어렵지만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힘을 얻게 돼서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금년은 거의 다 갔는데요. 금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는 그 마음하고 새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가 저한테는 참 특별한 해입니다. 책을 발간한 지 벌써 7년인데요. 그 달의 언어 책을 갖고 북콘서트를 11월에 했었습니다. 청주에서 했는데 세종수필사랑 선생님들도 와주셔서 무척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잖아요. 여규님의 문화가 산책 출연이 저한테는 정말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충분히 보내고 내년에는 마음속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것들을 더 표현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수필사랑 회원님들 본받아서 수필 공모전에 응모하는 글도 써보고 싶습니다. 당선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전에도 제가 우리 박종희 선생님만 통해서 들었지만 세종수필사랑에서 전국 그 공모에 많이들 이름을 올리시고 수상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조동원 수필가님도 거기에 이름을 올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저도 축하의 말씀 한마디 따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필을 쓰다가 보면 우리 조동원 수필가님 같은 분은 그런 예가 없겠지만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일상적인 얘기, 생활 수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어떤 과정 속에서 글감을 찾는지 뭐 중요한 따로 그런 특별한 그 느낌이나 동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가장 큰 동기는 저한테는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감상 그리고 반성 그리고 선배님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생각들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소재가 되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소재를 남과 공유할 수 있는 감정으로 엮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일부러 따로 더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사실 뭐 얘기거리는 수없이 많겠지만 그걸 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글로써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공감 능력을 키워가면서 표현한다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를 씁니다만 수필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히 더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공감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읽고 배우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참 수필가님들께서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오늘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신청곡과 사연이 있을 듯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용의 문학산책 애청자에게 감사 인사도 좀 더불어 부탁드리고요. 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겨울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뜻한 글귀 하나 품을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조동호 수필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신청곡은 이종용님의 겨울아이인데요. 자, 이 노래를 우리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작은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시 나누는 따스한 차 한 잔이 주는 행복을 오늘 나누어 드렸는데요. 생각이 정체되고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따스한 차 한 잔 드시며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오늘 출연해 주신 조동호 수필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수필 많이 쓰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경의 문학산책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